조선생님, 저는 하늘처럼 높은 이상을 품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역의 첫 번째 괴인 건쾌는 용이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내 용이 승천할 때를 어떻게 알고 준비해야 할까요? 주역은 일원수 63합이라 해서 근의 장 하나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63개가 공간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의 장을 확실히 알면 주역을 거진 공부를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근의 장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글자가 많이 없다고. 그런데 그 근의 장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원형이 정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주역 책에서는 근을 하늘이라 하거든요. 하늘은 뭐 어뜸이요, 형통하고 이롭고 곧을 정의니 곧느니라 뭐 이랬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근이 하늘이 된 것은 이 하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한테 밀접한 관계를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늘의 운행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시간이라는 놈은 우리가 여러분들 시계 차고 있죠. 그 시간은 원형이 정하다. 무슨 말이냐면 암흑기, 그 다음에 창조기, 즉 태극의 시절, 황극의 시절, 멸극, 즉 사라지는 시절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시절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혼돈의 시절, 또 다른 말로 무극의 시절. 무극이라는 건 극이 없는 것. 그 이제 없설무자인데 우리가 없설무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극이라는 것, 극이 없는 것, 즉 그 배 속에 들어 있을 때는 사내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시절, 그 시절을 잠룡의 시절이라 하거든요. 그 시절에서 혈령 태어나서 부모의 설하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또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받는 시절, 그 태극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할 때 아기를 탁 놓으면 제일 먼저 요놈이 사내인지 딸인지 보자면서 가랭이를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게 열어보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쉽게 낮과 밤이 생기고 남자 여자로 알게 되고 쉽게 그걸 또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은 태극기가 음양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태극의 시절을 지나고 나면 미의 시절이 오는데 이건 황극의 시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 나름대로 최고의 운을 발휘하는 시절.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끝맺음하는 시절. 황룡이라 하죠.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서 별로 쓸모가 없어졌을 때, 지나치게 하늘을 올라갔으면 이제 그때는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 이제 나이가 들면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갈 때를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게 뭡니까? 이러한 주역의 이치를 알아야만이 내가 언제 때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룡이라 했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무극이니까 어머니의 배 속에 있는 시절, 혈령 출생해서 내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받는 시절에서 그 다음에 비룡, 항룡 하는 4개의 용이 있는데 요 복판에 이 2글자를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청력하니 여하여 무구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었어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내일은 뭘 해야 할지 걱정을 하면서 잠을 드니 그렇게 해야만이 내 살아가는데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지금 선생님 요새 세상이 어떤 시절인데요?
땡 하면 퇴근하고 난 뒤에는 회사 일이고 뭐 다 없애고, 내 날인데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놀고 살다가 다음날 회사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국가에서 하는 소리고, 주역에서는 너희들은 하루 종일 건건하여 종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석청약하여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어도 오늘 한 일을 걱정해야만이, 그렇게 해도 어렵지만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생활을 하면 다음에 혹약재연하면 무구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혹시 큰 바다를 도약해 보려고 하는 시절이 오면 그렇게 뛰어넘어도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해 보아도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랬다. 그럼 이 속에서 혹이라는 자하고 무구라는 자가 두 개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은 혹시 이 말이에요. 무구는 허물이 없다.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혹이란 뭐냐면, 이렇게 군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하여도 때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너에게 때가 온다면 큰 바다를 한번 건너는 도전을 해 보아도 무고 허물이 없을 거죠. 그 도전을 한데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야만 후회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시절을 지나면 비룡제천은 이견대인이라 해서 그때는 내가 CEO가 돼서 성공해서 내 일생을 살아가는 하여튼 큰 어떤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니라. 그게 한참 비룡의 시절이 지나고 난 후에는 나이가 들면 항룡유애라 했거든. 야, 내가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됐는데 후회함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비룡이 돼서 하늘을 나르던 대통령이 지금 영의 몸이 돼서 얼마나 후회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룡의 시절이 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항룡의 시절, 내가 후회하는 시절 올 것이라는 걸 대비하고 살아야 하느니라. 요게 이제 이게 주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견굴룡하되 무수하면 기라리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써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다 열심히 하더라도 제발 앞장서지 말아라. 앞장 잘난 척하고 앞에서 끌고 나가면 절대로 그게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이랬다. 그러니까 요게 주역의 제일 첫머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때가 오겠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대는 군자 종일 건건하였느냐? 한 번 또 큰 도전을 하는 시절을 맞이했느냐? 그거 안 했으면 그대에게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도 때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른다고 주역은 이야기하는데 빈들빈들 집에서 놀면서 내는 언제 때가 올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역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역 강의를 내가 쓰게 된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구독해 주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유튜브를 했습니다. 물론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는 영어라든지 외국어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가진 한자 문화권 속에 있는 역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매니저와 함께 쇼핑몰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소개해드리는 물만 부으면 막걸리가 되는 거라든지 또는 저주파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라오면 때로는 자세히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